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네, 이걸 친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판돈 8만 원을 걸고 점당 100원짜리 술값 내기 고스톱을 친 A씨.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형편이 매우 어려운 B씨. 그리고 명절 내내 사촌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친 C씨. 자,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다 점당 고스톱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다르죠. 기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친 경우. 자, 대충 좀 짐작은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자,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난 A씨 같은 경우에는요. 고스톱을 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고 지금 고스톱 수익금으로 그날 술을 마시기로 술값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 도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은 똑같지만 판돈은 또 전체 28,000원에 불과했는데 이분들이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B씨 경제사정에 비춰서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요. 그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초면이거나 겨우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락으로 보긴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친척들은 당연히 오락으로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점당 얼마에 따라서 도박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친목을 도모했는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고스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주의해야 될 거.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떴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기 쉽다는데요. 자, 추석맞이 보이스피싱 완전 차단법 알아볼게요. 네, 형사 전문 변호사 주용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너무 예쁘고 동안이신데 형사 전문이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깜짝깜짝 저도 놀랍니다. 형사 사건 하시다 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민사나 가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의뢰인분들이 회사로 와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 의뢰인들은 다 구치소에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의뢰인을 만나려면 구치소를 가야 되고, 네. 또 경찰서도 가야 되고, 검찰청도 가야 되고, 재판도 가야 되다 보니까 좀 이동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일하다 보면은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무죄 받고 이랬을 때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영골 변호사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네.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명절을 앞두고 조심해야 될 점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네. 명절을 앞두고 특히 이제 기승하는 유형이 명절 앞에는 어른들한테 선물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분들이 이제 누가 선물을 다 보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 오면 누가 보냈나 보다 하고 그걸 클릭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달라라고 이제 URL이 오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클릭을 하고 나면 해킹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싹 빼가고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트로이 목마 네, 이렇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송 문자가 오면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선물 보내는 것 같으면 입력하면 안 되고 네. 여기 확인 전화를 한번 해 보면 좀 걸러질 수 있을까요? 워낙에 요즘 전화번호까지 다 바꿔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다 보니까 네. 그냥 모르는 번호고
URL이 왔다 하면은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선물을 보내면 사실 배송을 할 때 주소를 그쪽에서 알아서 입력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주소를 입력해라라는 그 문자 자체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URL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에 속는데요.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저도 이런 전화 받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요즘에 워낙 지능적이어서 발신번호까지 다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서 와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사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라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검찰청 계좌로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데 네. 수사기관은 절대 자금 이체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뭐 서울중앙지검의 뭐뭐 검사실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변호사인데요. 이럴 때 끊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방금 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절대 검찰청에서 이렇게 전화 잘 안 합니다. 요새는 또 그 검사들이나 형사 이렇게 통지도 거의 문자로 먼저 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전화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돈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다음으로 흔한 유형이 대출 사기예요. 이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 대출을 받았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대출 받으셨는데 더 이율 낮은 거로 옮기시라 하면서 이제 돈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고요. 네. 또 갑자기 난 결제한 적이 없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얼마 결제됐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그거 다 해킹당한 거라고 하면서 또 돈을 이체를 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스피싱이니까 일단 돈을 움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다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인터넷 뱅킹 핸드폰으로 하는 뱅킹을 아예 안 썼어요. 괜히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럼 네. 또 근데 불편해서 결국에는 또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이체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네. 주의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아이들을 이름으로 엄마 뭐 이거 좀 보내주세요. 맞아요. 저 뭐 지방에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연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또 프로필이 아들 사진으로 오니까 의심 없이 많이들 보내시는데 그냥 뭐가 됐든 돈을 보내라는 얘기는 일단 전화 먼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내가 신고한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들 찾을 수나 있나? 처벌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피해 접수가 되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데 별도의 팀이 있군요. 전담팀이. 네, 아무래도 요즘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통장 인출책이나 전달책은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뭐 함정수사나 CCTV 추적으로 대부분 잡혀요. 네. 근데 진짜 돈을 완전히 가져간 그 총책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들은 사실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잡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 내부 조직원들끼리 서로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라고 배신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범 총책을 어쨌든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협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군요. 거기서 또 형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빨리 불어라. 우두머리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좀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얼마 전에 그 포르쉐 차량이 뒤집어졌는데 차 안에서 통장이 수십 개가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이스피싱 뭐 통장으로 하는 이런 조직원이 아니냐. 저도 딱 그거 보고서 그죠? 보이스피싱 아니면 도박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좀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그리고 또 돈을 환급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용 번호가 112 말고 182로 전화를 거시면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182. 네, 그리고 은행에서 내가 이체한 그 계좌랑 또 어디로 입금을 했는지 은행으로 전화를 하시면 은행에서 이제 그 지급 정지라고 그 계좌를 정지시켜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피해자에게 환급도 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가 되고 나서 잡히면 배상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경찰이랑 은행에 빠르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감원에서 채권 소멸 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절차입니까? 일단은 지급이 정지가 되면 계좌가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채권 소멸 공고 기간을 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기 피해가 맞으니까 너는 이 계좌에 묶인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금감원 측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돈이 맞으니까 피해자에게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금감원에 또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감원 번호가 또 있나요? 금감원 번호가 1332로 또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용 번호가 있고요. 근데 네. 경찰이나 은행에 알리면 또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182를 기억하면 182가 제일 쉽네요. 네. 182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데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예방법을 소개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요구 문자가 오는 거. 이거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마켓에서 어플을 구매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설치하라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가 오면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또 뭐 이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파일 전송이 내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하면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네.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도 또 연락을 해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서버가 있는 경우에 해외에서 연락 온 거라고 카톡이 표시를 해줘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프로필 사진에 막 애기 사진 올려놓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자기가 마치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모르는 사람부터 연락은 의심하시고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석맞이 보이스피싱 대처법 우리 지홍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5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홈페이지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끝곡 두 번째 달에 더질더질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